자, 우리 한번 저번 시간 한번 살짝 볼게요. 저번 시간에 로봇이 종류가 많다. 근데 이 로봇을 어디다 쓰느냐? 뭐 다양한 곳에 쓴다. 뭐 사람이 가기 어려운 곳에 뭐 화성에도 보낸다고 얘기했죠. 화성, 달, 뭐 불난데 뭐 이런 데도 보내고 하다못해 요즘 이 비대면 시대라고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있어서 지금 막 되게 사람들이 사람하고 사람 만나는 게 어려운 상황이야. 이런 경우에도 로봇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기사에 보면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로봇이 뜰 것 같다. 확산될 것 같다. 왜냐면 이거 도저히 사람이 어디 가서 뭘 일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배달 굉장히 많죠. 배달 확 떴죠. 근데 배달의 민족에서도 지금 로봇으로 배달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배달의 민족에서 로봇 만드는 거? 지금 여러분 기사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배달의 민족 로봇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로봇이 굉장히 오래됐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막 흑백 사진 나올 때 2차 대전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지. 뭐 18세기, 19세기 막 이런 때부터 로봇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좋은 거죠, 사람들이. 뭐 지금 같은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뭐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다 만들었었어. 그리고 저기 2차 대전 때 뭐 안 좋은 거긴 하지만 독일에서 만든 이런 V1 로켓 같은 것도 대단한 거지. 지금 뭐 GPS 당연히 없죠. 이때는 GPS도 없었죠. GPS 없이 독일에서 영국으로 날아간다? 그 수백 킬로를 날아가서 맞춘다? 이거는 거의 어려운데 그거를 이때 당시에 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기술적으로 뭐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가 꾸준히 되죠. 처음에 이제 전쟁 때 그렇게 기술이 확 좀 발달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로 이제 대학교 연구소에서 했겠죠. 좀 기업은 아직까지 이거 갖고 돈 될까? 그런 생각 안 했으니까 기업은 많이 참여를 안 했지만 주로 이제 연구소, 학교 뭐 이런 데서 열심히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GE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가장 컸던 전자회사죠. 지금은 GE가 전자회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제너럴 일렉트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회사였어요. 근데 이런 데서 벌써 사람 타는 로봇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흑백 사진 나올 때, 그렇죠? 이때도 컴퓨터가 없었죠. 없었을 때예요.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런 로봇 종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 볼까? 뭐 발 달린 거, 뭐 바퀴 있는 거, 이건 뭐 다 있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계속 뭔가 더 좋은 거, 더 뭔가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더 특별한 거를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동물을 보기 시작한 거야. 다리 달린 건 다 사람을 모사한 거야. 사람 아니면 개, 뭐 이런 거를 따라서 만들다가 어느 순간 개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왜? 개미는 사이즈는 요만한데 얘네들이 수백, 수천 마리가 모여갖고 막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걸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마치 이런 거죠. 사람이 한 명은 되게 힘이 약하지만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모여갖고 여러분 피라미드 알죠? 그 사이즈가 여러분 지금 무슨 건설 기계 막 이런 거 있어도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면 돌 하나 사이즈가 몇 톤이야. 몇십 톤인가 몇십 톤인가 그래요. 그거를 기계도 없이 사람의 힘으로만 했잖아요. 물론 뭐 동물을 썼을 수는 있어요. 말이나 뭐 낙타 그때 이제 사막이니까 낙타 이런 걸 쓸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때 엔진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미 되게 혁신적인데 그래서 개미를 모사한 로봇. 또 벌도 한 마리는 별로 얘 지능이 없잖아. 거의 없잖아요. 또 막 되게 일을 열심히 하고 집단적으로 뭔가를 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벌도 연구를 하고 물속에서는 물고기가 최고죠. 그러니까 뭐 물고기도 한번 해볼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런 것도 다 주로 기업보다는 학교하고 연구소를 처음에는 이제 했었죠. 그게 금방 얘기 나온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벌을 모사한 게 바로 이런 로봇이에요. 물론 땅에서 다니니까 개미에 더 가깝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었어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보면 바퀴, 다리, 그 다음에 뭐 벌처럼 날아다니는 거. 요즘 드론도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이라고 봐요. 플라잉 로봇. 날아다니는 로봇이라고 보는 경우도 많아요. 플라잉 로봇.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연구. 그러니까 모양으로는 또 그렇고요. 그다음에 쓰임에 따라서도 또 되게 다양한 연구를 했어요. 뭐 화성에 보내는 것도 있고
불 끄는 로봇, 화재를 그 제압하는, 진압, 제압하는 이런 데도 쓸 수도 있고요. 뭐 지금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많죠. 뭐 지금 공항 하다못해 있죠. 여러분 좋은 예제가 있네. 지금 요즘 인천공항 못 가지만 인천공항 가면 그 안내해주는 로봇 있잖아요. 그거 대신에 사람이 하려고 해요. 얼마나 힘들어. 그 공항 넓은 데를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안내 누군가 물어보면 뭐 답해주고 반복이고 힘들죠. 그거는 같은 힘든 건데 화성에 가서 힘든 거랑 공항에서 일해서 힘든 거랑 뭐 공장에서 무슨 뭐 조립하는 라인에서 힘든 거랑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물론 화성은 위험하지. 죽고 사는 문제고 공장에서 뭐 이거 계속 이것만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이것도 뭐 죽고 사는 문제긴 하다. 너무 힘드니까. 반복적인 걸 계속 하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이건 뭐 하루 알바는 그 모르지. 좀 힘들고 말지. 이거를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을 이걸 한다고 쳐봐요. 이거를 집어다 여기다 꼽는 거. 20년 한다고 쳐봐요. 힘들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요. 병원에서 환자 지금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 누워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옮기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사람 몸을 들어서 여기 옮겨놓고 다시 옮기는 거. 그거를 몇 번을 반복해야 돼요. 왜냐면 화장실 갈 때마다 그걸 해드려야 됩니다. 쉽지 않아.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 요즘 로봇으로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물론 무슨 사람을 죽이는 로봇 이런 것도 있어요. 동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여주면 좀 위험하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로봇도 만들어요. 요즘 막 미군이나 러시아 이런 데서도 만들어요. 만들어갖고 공격하는 용도로도 해. 뭐 영화에도 많이 나오니까. 터미네이터 옛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다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무슨 영화에만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현실적으로도 그건 만들 수도 있고 너무 쉬운 거야. 근데 만들면 좀 도의상 미안하잖아, 그렇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지 지금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로봇이 종류가 많아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할 얘기는 펀더멘탈 프로블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로봇을 만들다 보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뭐를 하든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보면 이거는 다 좋은데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것 때문에 참 적용하기 어려워.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거를 우리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오늘 이제 소개만 해주고 물론 이번 학기 내내 그걸 고민을 할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걸 공부해야 된다.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는 로봇을 줘서 이제 실험한다라고 그랬죠. 실습. 재밌어요. 내가 보여줄게요. 우리가 쓴 로봇 이거죠? 저번에도 한번 보여줬어요. 그쵸? 이 로봇을 움직인다. 제어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 여러분 이거 화성에 보내도 돼. 이론적으로 이거 화성으로 보내도 돼요. 배터리 있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가 얼마 안 가. 화성에 배터리 충전하는데 없잖아. 뭐 어떻게 해요? 지금 화성에 간 로봇들도 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태양광 판넬 그쵸? 전기 충전하는 거 판넬을 여기다 붙입니다. 지금 모든 화성 탐사 로봇들이 다 그렇게 해요. 이거 딱 펼쳐요. 그럼 태양에서 빛을 받죠. 그걸 전기로 바꿔서 충전을 하는 거야. 배터리 다 들어있어요. 지금 화성에 가 있는 애들 다 충전하고 있어요. 충전한 다음에 뭐예요? 모터로 구동하고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영상 찍어서 지금 보내죠. 여러분 나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지금 화성에서 로봇들이 찍어서 보낸 사진, 영상 그거 여러분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나사는 기업이 아니라서 연구소니까 무료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있어요. 가서 보세요. 화성 보면 지구랑 별반 다르지 않아. 나무가 없는 것 뿐이지 뭐 비슷해. 얼핏 보면 어디 저기 건물 없고 나무 없는 좀 약간 언덕 있는 모래 언덕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돌도 있고 모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화성 보면 이거 뭐 영화에서 보면 되게 막 무섭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실제 그 사진 보면 우리 저기 어디 저기 것 같은데 비슷한데 지구의 어딘가랑 그런 생각 들어요. 얘는 카메라도 있죠. 센서를 통해서 아까 말한 뭐 돌이라든가 언덕이라든가 이걸 피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인터넷으로 연결돼요. 화성에 간 지금 로봇들도 다 인터넷으로 물론 무슨 와이파이 이건 아니고 RF를 통해서 되게 멀기 때문에 RF라고 하는 라디오 주파수 라디오 프리퀀시죠. 그 방법을 이용해서 혹은 빛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빛이 더 빠르죠. 빛이 더 빠른 게 아니라 빛이 조금 더 직진성이 강해서
빛을 이용해서도 많이 해요. 레이저. 레이저죠. 빛이라기보다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통신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제어할 때 뭐가 문제가 있을까? 뭐가 힘들까라는 걸 오늘 얘기할게요. 자, 처음에 나온 게 패스 플래닝이죠. 패스를 플래닝한다. 패스라고 하는 건 내가 A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 내가 지금 있는 데가 A예요. 나는 로봇이야. 그렇지. 나는 로봇이야. 나는 로봇인데 내가 로봇이에요. 이렇게 서 있어요. 나를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목표점으로. 그치? 그래서 A라는 지점에 있는 로봇을 B라고 하는 지점으로 보내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앞에 저기가 목표야. 그럼 직진하면 되잖아요. 식당 가. 여기 이제 전정관인데 여기서 식당 간다. 그럼 직진이잖아요. 그냥 직진으로 가면 되지. 근데 그냥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왜? 평지가 아니잖아. 그 뭐예요? 여기 언덕 있죠? 여러분 기억나? 학교 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언덕을 내려가야 되잖아. 직진하다 보면 절벽은 아니지만 아무튼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가 목표지만 목표는 저 B라고 하는 식당이지만 돌아가야 되죠. 왜? 어떤 데는 찻길이고 어떤 데는 넘어가기 어렵고 그쵸? 장애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못 가고 분명히 이렇게 돌아가야 될 거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휴 이상한데요? 여기에 무슨 장애물도 있고요. 여기는 언덕이라서 못 가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스라고 하는 게 이제 길이잖아요. 길. 응? 그쵸? 혹은 우리는 이제 경로라는 표현을 써요. 경로. 어딘가를 지나가는 길, 경로. 그쵸? 패스 플래닝. 그러면 경로를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경로 계획. 이런 표현 써요. 근데 영어로 그냥 패스 플래닝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어딘가를 갈 때,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안전하고 좋은 길로 갈 거야? 아니면 더 빠른 길로 갈 거야? 여러분 배고프면 빨리 가고 싶지. 그치? 그런데 내가 시간에 여유가 있어. 오히려 뭐 빨리 갈 필요 없어. 식당까지. 오히려 뭐 좀 이렇게 둘러보고 가고 싶어. 오늘 뭐 꽃도 피고 뭐 날씨가 좋아. 그래서 뭐 사진도 찍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가장 빠른 길보다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패스 플래닝을 할 때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 내가 뭔가 나는 오늘 빨리 가고 싶은 게 목적이야. 나는 오늘 더 많은 걸 보고 싶은 게 목적이야. 그런 게 목적이 되겠고요. 내가 원하는 골이 있겠죠. 골. 그치? 그런데 그 골을 방해하는 애들이 있지. 장애물. 그치? 중간에 아까 말한 언덕. 뭐 찾길로 가면 안 돼. 뭐 이런 제한점. 그건 뭐예요? 제약이죠. 제약. 그치? 여러분, 제약. 목표가 있겠고, 이게 줌 때문인 것 같죠? 아닌가요? 제약. 그쵸? 뭔가 제약이 있는 거야. 제한점이라고도 하고 제약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과 목표, 골 이런 거를 잘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로컬라이제이션이 뭘까요? 이거는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 여러분 눈을 가려. 여러분 눈을 가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의 눈을 가리고 나서 그 친구를 이렇게 막 한 다음에 저기 우리 뒷산이 매미산이라는 여기가 우리 학교 뒤가 매미산이잖아요. 매미산 한가운데다가 그 친구를 탁 놓고 안 돼, 탁 풀러.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해? 패스 플래닝을 해요? 못하지. 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여러분 스스로 산에 어느 순간 탁 해서 눈을 떴더니 산 안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리번 하겠지. 여기가 어디지? 뭐 예전에 뭐 그 있잖아. 해가 뭐 저기 있으니까 저기가 동쪽이고 뭐 이런 얘기?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것도 로컬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이렇게 봤더니 내가 아는 건물이 저기 보여. 전정이 보여. 전정 건물이 저기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전정 건물의 요 면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아마 노천국장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야 그거.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기계가 발달했으니까 GPS 있잖아요. 휴대폰 딱 꺼내면 어떻게 돼요? GPS, 저 하늘에 떠 있는 GPS 위성이죠. 위성에서 신호를 받아갖고 그 위성의 위치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위성의 위치 대비 내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가 화면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내 위치를 인식하는 거예요. 위치 인식. 그게 로컬라이제이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모르면 아무 로컬라이제이션 못하면 그 다음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매핑이 더 먼저인데 매핑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매핑은 여러분 잘 아는 맵 지도. 지도를 핑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동사 형태로 만든 거잖아. 맵이 이제 저 명사인데 그걸 매핑한다 그러면 그거는 동사 형태로 만든 거죠. 매핑은 지도를 만드는 거야. 지도를 만드는 거. 여러분 아까 산에 갔다고 쳐요. 산에 가서 똑 떨궜어. 그랬더니 탁 갑자기 똑 떨고 갖고 안대를 탁 폈어. 그랬더니 저기 전정은 보여. 로컬라이제이션 됐어. 그럼 저기까지 가는데 그냥 직선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스마트폰을 요즘은 다 끼지. 스마트폰 없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길을 만들어야지. 저기까지 가는 길을 만들어야지. 물론 길이 있으면 패스 플래닝을 하면 되고 그게 없으면 어떡해? 아예 그게 없어. 그럼 내가 길도 만들고 여기는 산길이고 여기는 뭐 등산로고 이쪽으로 가면 절벽인 것 같고 이런 어떤 내 주변의 모든 정보들을 시각화하겠죠. 머릿속에서 저긴 전정이고 여기로 가면 뭐 절벽이가 위험하고 여기는 길인 것 같고 눈에 보이니까 그치? 길 보이고 그럼 뭐겠어요? 머릿속에 탁 지도가 생기죠. 그러면 지도가 생기고 나면 생기는 게 매핑이고 생기고 나면 뭐래요? 그러면 그 지도를 기반으로 봤을 때 나는 여기서 저쪽 전정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겠네 라고 결정하는 게 패스 플래닝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매핑입니다. 매핑도 중요하죠. 근데 요즘은 뭐 지도 뭐 많잖아요. 네이버 지도, 뭐 구글 지도, 뭐 카카오 지도 굉장히 많은 맵 서비스를 해요. 이게 굉장히 돈이 된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핑을 많이 합니다. 애플도 지도를 만들잖아요. 좀 후졌지만. 오케이. 그 다음이 이제 센싱이죠. 센싱. 센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센스가 뭔가를 인식하는 거죠. 그럼 센싱이면 뭐 그것도 인식이지 뭐. 뭐예요? 사람은 센싱을 뭘로 해요?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 오감. 눈, 코, 입, 귀. 그리고 또 뭐 있어? 피부, 촉감. 촉감. 합쳐서 오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단순히. 눈 대신에 로봇은 뭘 쓰겠어요? 카메라. 아까 저기 로봇에서 봤던 카메라, 레이저 센서. 이것도 시각이라고 봐요. 시각에 가깝지. 시각이라고 보긴 해. 이게 진정 카메라가 진정한 시각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후각은 없어요. 요즘 로봇 중에 후각 로봇은 없어.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후각이 필요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 공항에서 검색할 때 화약, 마약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게 누구죠?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이 냄새를 맡아요? 그렇지. 주영 학생 멋지다. 마약 탐지견이 있죠. 왜? 그 후각 센서가 이 민감도가 사람의 몇천 몇만 배래요.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을까? 냄새 맡는 센서를 만들 수 있을까? 전자장비를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어요. 그 가장 쉬운 예가 뭐예요? 가스 누출 센서 있죠? 걔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가스 누출 센서 여러분 집에 있잖아. 연기 센서 있잖아. 원래 있는 거니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약을 냄새 맡는 그 화학 성분을 디텍션, 그러니까 인식하는 센서가 따로 있겠지. 화약도 따로 있을 거고. 근데 그걸 잘만 만들면 금방 얘기한 주영 학생이 얘기한 마약 탐지견보다도 또 몇천 배, 몇만 배를 더 민감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각도 만들 수 있어요.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쓸 필요가 없잖아. 우리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안 달려 있고. 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뭐 혓바닥? 미각일 수도 있겠죠. 미각. 혓바닥 센서. 뭐 맵고 짜고 달고 이런 거 센싱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과일 당도 체크하는 거 이거
장치가 있잖아. 센서도 있고, 그치?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아까 말한 그 후각에 해당하는 그 저기 알코올, 저 음주 측정기, 걔도 알코올 성분을 디텍션하는 거잖아. 그게 후각 센서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한 미각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단맛을 또 하는 거, 짠맛 하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귀는 너무 흔하지. 마이크가 뭐예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도 되는 거지.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그다음에 아까 촉각 센서도 되게 흔한 거예요. 촉각 센서가 제일 흔한 건 바로 뭐죠? 촉각 센서는 여러분 잘 아는 저기 뭐 이렇게 범퍼 센서? 여러분 범퍼카 예전에 범퍼카는 아니구나. 이거 뭐라고 어떤 거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흔한 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닫혀요.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닫힐 때 여러분 손 거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문 옆에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거기를 탁 누르면 덜컹 하면서 다시 열리죠. 그게 터치 센서예요. 촉각 센서 느낌이죠. 뭔가 이렇게 사람 몸이 이렇게 닿았다? 그럼 열어야지. 이런 느낌? 그래서 센서가 굉장히 흔하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래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거 없다고 치면 큰일 나지.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데 뛰어들어가. 여러분 지하철에 그게 센서가 제대로 없잖아. 잘 있긴 있는데 가끔 끼잖아요. 여러분 지하철 문에 안 껴봤어? 옷도 껴보고 뭐 가끔 팔도 껴보고 그러잖아. 그치? 근데 센서가 제대로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야. 근데 엘리베이터만 해도 센서 잘 동작하죠. 착착 다 되잖아요. 오케이? 그런 센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 가장 핫한 말이 슬램이라는 거예요. 슬램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S가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아요. 시뮬테이니어스가 뭐죠? 시뮬테이니어스. 동시에. 그치? 우리 오성학생 훌륭한데? 시뮬테이니어스는 동시에예요. 오성학생. 주영학생 가상의는 시뮬레이션 느낌이야. 그래서 거의 그렇지. 맞아요. 헷갈릴 수 있어. 되게 비슷하거든. 말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simultaneously는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L이 로컬라이제이션이에요. A는 AND예요. M은 매핑이에요. 그럼 그게 뭐지? 동시에 지도도 만들면서 내 위치까지 동시에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이 하는 거거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또 아까처럼 이번에는 저 매미산으로 안 가고 뭐 여러분 코엑스로 갈까요? 여러분 코엑스 안 가본 친구는 없는데 만약에 갔다고 칩시다. 지하 복잡하잖아. 여러분을 딱 처음 코엑스에 딱 들어갔어. 지하철 뭐 역에서 내려서 삼성역에서 내려서 코엑스로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뭐 이렇게 막 생각은 안 하지만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코엑스로 걸어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은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지. 그럼 맞잖아요.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두 번째 갈 때는 다 알잖아. 여기 어디고 저기 어디고 이쪽으로 가면 다시 와. 그럼 다시 삼성역으로 갈 수 있어. 알 수 있죠. 물론 어떤 친구는 한 번에 되고 어떤 친구는 한 3번, 4번 가야 그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친구가 있죠. 성능의 문제긴 해, 여러분. 슬램 성능의 문제야. 금방 얘기한 그게 바로 매핑이죠. 지도를 그리는 거. 그런데 지도를 그림과 동시에 여러분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 삼성역에서 나와갖고 지도를 처음 보는 곳을 지도를 그리면서 동시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 라는 것까지 같이 하죠. 그렇잖아요. 지도도 그리면서 나 지금 무슨 뭐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있어. 그치? 그러면서 만약에 친구가 전화해서 물어봐. 너 어디냐? 그러면 삼성역에서 나와갖고 여기 왼쪽으로 한 100m 정도 걸어가면 교차로 있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틀어갖고 한 200m 뭐 조금만 뭐 200m라고는 안 하지. 조금 한 3분 가면 거기 아이스크림 가게 있는데 그 앞에 있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머릿속으로 그 코엑스 지도도 그리면서 동시에 내 위치가 그 지도 안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지도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도 그리고 위치도 인식한 거야.
동시에 같이 했잖아. 이게 슬램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기술이에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10년, 20년밖에 안 됐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로봇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배달의 민족이 뭐 음식 배달 서비스하고 로보티즈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로봇 기업이 있죠. 거기서 그걸 실외에서 배송하는 로봇 지금 하고 있어요. 마곡 단지에서, 마곡이라고 서울 저 인천공항 가는 쪽에 있는 그 큰 단지예요, 여러분. 거기 LG전자도 있고 뭐 바이오 기업도 되게 많고 거기에 이제 기업이 있는데, 내가 왜냐면 거기 한번 갔었거든. 뭐 지금 심사하러 갔는데 보니까 로봇이 지금 음식 배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아 점심시간 됐는데 스마트폰으로 음식 배송하잖아요. 물론 뭐 요즘 뭐 배민 시키면 되지, 뭐 요기요 시키면 되지. 그게 아니라 로봇이 그 기업에서 출발해서 그 식당에 가갖고 음식을 기다려요. 그러면 식당에서 음식을 그 로봇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거기 창고가 있어서 케이스 열고 넣고 닫으면 이 로봇이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 음식 배달 시킨 그 기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올라가서 책상 옆으로 갖다 줘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지금 배민에서 다 하는 건데, 요기요에서 다 하는 건데,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건데 대신 사람을 안 쓰고 다 로봇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배민에서 오히려 하고 있고 여러 기업에서 지금 그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슬램 때문이에요. 슬램 기술이 어느 정도 딱 적정 기술이 되고 나니까 이거 되겠는데? 실내, 실외 할 것 없이 다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 GPS가 여러분 밖에 나가면 만능이죠. 근데 실내에서는 GPS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왜? 인공위성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실내에서는 GPS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실내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슬램입니다. 슬램 쓰면 짱입니다. 그러니까 실외, 실내, 슬램은 다 쓰고요. 실외로 나가면 GPS까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 설명한 요 5가지 중에 슬램은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할 거고, 나머지 1, 2, 3, 4를 이번 학기에 설명을 하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요 로봇에 적용을 해서 센싱을 하고, 요 2개로 센싱을 하고, 터치 센서는 없긴 해요. 이게 주로 시각 센서, 그 다음에 이건 거리 센서라고 불러요. 왜냐면 카메라랑 이렇게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얘는 카메라, 시각 센서, 얘는 거리 센서, 라이다. 요 2개를 이용해서 센싱을 하고 하면서 뭘 하겠어요? 지도를 그리면 되겠지. 내 주위에 뭐가 있는지. 벽이 뭐 이쪽에서 벽이 얼만큼 떨어져 있고 이쪽에서 벽이 얼마나 떨어져 있고 사람은 여기 얼마나 있고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지도를 그리면서 내 위치는 이쪽 벽에서 몇 센치 떨어져 있고 이쪽 벽에서 몇 센치 떨어져 있고 이런 걸 알겠죠.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A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제 패스를 만들어서 쭉 제어를 하겠죠. 이렇게 이번 학기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면, 자, A라고 하는 게 스타트, S가 스타트죠. T가 타겟이에요. 자, 중간에 아까 말한 대로 장애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막 꼬불꼬불 막 이렇게 된 장애물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 위에서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건 전지전능한 그 작가 시점이죠. 여러분 저 국어 시간 예전에 저 중학교인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시점 배웠잖아. 1인칭 주인공 시점, 3인칭 주인공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그쵸? 지금 이거는 뭐예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전지전능 그 시점. 그쵸? 저 위에서 타겟도 보이고 스타트 포인트도 보이고 장애물도 다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패스 플래닝 하기 쉽지. 왜?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못하는 사람도 없겠지, 여러분. 그러면 딱 봐도 이거 내가 봐서는 이렇게 가면 제일 빠른데 이렇게 갖고 이렇게 아니지, 이거보다 더 빠른 게 있겠지. 자, 이거 여러분 이거 그냥 재미삼아 해보세요. 뭐가 제일 빨라? 어디가 제일 빠를까? 내가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다.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서는 그냥 대각선으로 가면 되잖아. 그치? 여기도 대각선으로 가면 빠르지.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각선으로 가면 빠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각선. 이게 제일 빠른 거죠. 제일 빠른 길, 최단 거리, 영어로 shortest path, 가장 최단 경로.
쇼티스트 패스예요. 근데 이거를 전지전능한 시점에서 보면 쉬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개미가 된 거야. 여러분이 개미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개미는 좀 그렇다. 너무 비하 같다. 스스로 로봇이라고 생각합시다. 자그마한 로봇이 아까 터틀봇. 여러분이 스타트 포인트에 있고요. 여기 있는 장애물이 막 사람 키보다 더 큰 거. 혹시 여러분 메이즈 러너라고 영화 봤어요? 메이즈 러너? 그런 느낌이야. 장애물이 엄청 커서 반대편이 뭐가 있는지도 안 보여. 대신 타겟은 대충 알아. 왜? 뭐 동쪽, 저쪽 동쪽이 타겟이야. 뭐 이런 느낌. 저쪽이 타겟인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전혀 안 보여. 막 장애물은 막 사람 키보다 훨씬 커. 뭐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면 딱 여러분 입장에서 여기 S라고 하는 여기 출발점에 딱 서는 순간 뭐가 보이겠어요? 앞에 벽. 앞에 그냥 장애물만 잔뜩 보이겠지. 엄청 큰. 메이즈 러너에 보면 그 진짜 막 한 10층 높이 되는 장애물 벽 딱 보이겠죠. 패스가 전혀 안 그려지지 당연히.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는 패스가 전혀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가지 여러분. 어떻게 가요?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거야. 이렇게 보일 거야. 이 시점으로 보일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이 눈으로 스캔을 하겠죠. 이렇게 훑어보겠지. 이렇게. 그러면 저기가 벽의 끝이고 저쪽이 벽의 끝이야. 그리고 요 중간에 갈라진 곳이 보이겠죠. 여기가 보이겠지. 요 점. 그러니까 특이점이 요 점, 그 다음에 요쯤에서 이렇게 보이겠지. 요쯤이 보이겠죠. 아, 여기도 이렇게만 보이겠구나. 쏘리. 점 두 개가 보이겠네요. 요 점하고 요 점. 나머지는 여기는 뭐 호응할 거 아니야. 여기도 호응하고. 그쵸? 아, 좀 펜 쓰는 게 좀 부자연스럽네요. 그쵸? 요 두 점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판단을 해야지.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를까?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를까? 딱 보면 지금 이 알고리즘, 여기 지금 책에 있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알고리즘에서 보면 일단 오른쪽으로 갔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겠지. 여기까지 가다 보면 뭐가 보여요? 얘는 일단 벽까지 가. 그냥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 쭉 달려가다가 벽에 부딪히면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야지 뭐 벽이 앞에 있는데 어디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 10층인데. 수직 절벽 10층. 못 가자. 못 넘어가자. 그럼 왼쪽으로 들든지 오른쪽으로 벽 따라가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른쪽 벽을 따라갑니다. 쭉 따라갑니다. 쭉 벽을 계속 따라갑니다. 벽을 계속 따라가 어디까지 따라가요? 내가 아까 스타트에서 타겟까지 가상의 선을 걷는데 그걸 만날 때까지 따라간 겁니다. 벽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 점을 만나겠죠. 그러면 이 점선을 만나는 순간은 다시 그냥 타겟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타겟을 가다 보니까 또 벽이 나오네? 그럼 또 벽 따라갑니다. 벽 따라. 언제까지? 다시 그 점선을 만날 때까지. 점선을 만나는 순간에 그냥 그 점선을 따라 타겟으로 가면 돼요. 장애물이 없으니까 목표점까지 그냥 도착하겠죠. 이 경우에. 이거를 무슨 알고리즘이라고 하냐면 벌레 알고리즘이에요. 버그. 여기 써 있습니다. 버그 알고리즘입니다. 버그. 이게 가장 기초예요. 패스 플래닝을 할 때 제일 기초. 모든 로봇 패스 플래닝 교과서에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에 제일 처음 나오는 알고리즘이 이겁니다. 이거라도 알고리즘으로 손으로 짜면 너무 행복하지. 내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소프트웨어로 짰다? 파이썬으로 짜갖고 우리 터틀봇에 넣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하지. 내 입장에서는 최고죠, 최고. 금방 왼쪽에 있는 이런 말을 설명한 말을 간단한 문장으로 몇 줄로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도 코드라고 불러요. 수도 코드. 그러니까 진짜 코드는 아니고 수도라는 거는 이제 진짜가 아니고 그 전에 뭐 가짜도 아니고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반 코드 뭐 그 정도? 코드가 되기 바로 직전. 그렇다고 그냥 말로 막 설명한 거와 그냥 코드의 중간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수도 코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도 코드 느낌입니다. 금방 얘기한 말을 한 줄로 한 줄로 이렇게 썼죠. 근데 여기 뭐 while도 있고 뭐 begin도 있고 end도 있고 이거 보니까 이거 거의 뭐 파이썬 코드랑 거의 흡사하네.
금방 이 문장의 한 줄 한 줄, 요거 한 줄, 요거 한 줄을, 이것도 if네요. 요 한 줄 한 줄을 파이썬 코드로 하나씩 바꾸면 바로 파이썬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도 코드를 많이 써요. 근데 이해하기 쉽죠? 파이썬 코드 직접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훨씬 이해가 쉽죠? 자,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디테일한 건 나중에 강의 시간에 할 거니까 이거 지금 여기 막 갑자기 수학 뭐 공식 잔뜩 이거 좀 잘못 쓴 거야.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요 밑에 부분 여러분 무시하세요. 이거 무시하세요. 미안해요. 여러분 당황하게 했어? 이거 보고 갑자기 어우 로봇 제어공학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냥 아까 말한 로컬라이제이션이에요. 근데 로컬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할까? 지도가 있고 GPS가 있으면 쉽지. 그럼 뭐 스마트폰 켜갖고 구글맵이나 뭐 네이버맵 아무거나 켜면 다 나오잖아요. 한 번에 다 되냐. 지도도 그려지고 그 위치에 내 위치도 정확하게 찍히고 내가 좀 움직이면 그 움직인 거 따라서 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쳐야지. 그게 없다라고 쳐. 로봇이라고 보면 어떻게 돼요? 로봇이 처음에 x, y에 있다라고 칩시다. 2차원 평면이니까.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로봇은 평면에서 움직이잖아요. x, y밖에 없겠죠. 물론 방향도 있어야 돼. 그래서 원래라면 x, y, 다음에 방향을 뜻하는 세타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2차원 평면에서 로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x, y, 그 다음에 각도, 세타까지 해야 됩니다. 3개가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쉽게 하려고 x, y만 생각합시다. 방향은 없다. 방향이 없으면 뭐예요? 점이면 되겠지. 점이면 방향이 없잖아요. 아니면 뭐 원, 이러면 방향이 없죠. 그냥 점이라고 생각합시다. 로봇이 XY라고 하는데 여기 있었어. 응? X축, Y축이라고 합시다. 평면. 그리고 얘를 X, Y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로 갔어요. 얘가 바로 금방 얘기한 X 더하기 델타 X. X 방향을 어딘가 얼마만큼 움직였겠지. 그게 델타 X만큼 움직인 거야. 델타라고 하는 거는 작은 양이란 뜻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델타는 그냥 X 방향으로 조금 움직였다. 그 Y 방향으로도 조금 움직였다. 이런 뜻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야. 만약에 내가 초기에 X, Y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내가 시작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델타 X하고 델타 Y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음 위치 알 수 있는 거잖아. A라고 하는 점의 XY 정확한 위치를 알고 그 다음에 변화량만 내가 정확하게 알았으면 이것만 정확하게 알았으면 B라는 위치는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눈 감고도 계산하죠.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내 위치 여기 딱 여기 서 있어. 섰어. 눈 감았어. 그 다음에 내가 오른쪽으로 한 걸음을 갔어. 그리고 뒤로 한 걸음 갔어. 그럼 눈 감고 내가 움직였지만 대충 내가 아까 거기를 기반으로 대충 여기 있겠구나라는 거 짐작이 가지 않아요? 그쵸?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 초기 위치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변화량 델타 X하고 델타 Y만큼 아는 게 중요하죠. 정확한 델타 X와 정확한 델타 Y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델타 X하고 델타 Y가 정확하지가 않아. 항상 문제가 그거야. 항상 여러분 센서 써야 되잖아요. 위치 변화 뭐 이런 거 다 하려면 센서를 써야 되는데 센서가 이 세상의 정확한 센서는 엄청 비싸고요. 가격이 싼 센서는요. 부정확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진리야 진리. 싼 거 쓰면 후졌어. 비싼 거 쓰면 좋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터틀봇이 고가긴 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고가지 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니까 비싼 거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센서들은 수천만 원 수억씩 해요. 그러니까 로봇이 이 100만 원짜리 로봇에다가 수천만 원짜리 센서를 쓸 수는 없잖아. 여러분 근데 미사일 유도탄이라고 봅시다. 진짜 군에서 쓰는 유도탄에 몇천만 원짜리 센서 안 쓰겠어요? 써야지. 미사일 하나가 수십억 수백억인데 그리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수천만 원짜리 센서 안 쓰겠어요? 써요. 그래서 걔네들은 센서가 워낙 좋아서 정확하게 가요. GPS 같은 것도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요 휴대폰에 들어있는 GPS 있잖아. 요런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GPS 가격 싼 거야. 몇천 원짜리. 10,000원, 20,000원 안에. 싼 거, 후진 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GPS 잡아도 가끔 보면 가만히 내가 이 스마트폰 들고 있어도 이게 지도에서 보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조금? 부정확해.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여객기 수백 명씩 태우고 여기서 뭐 파리를 가는 그 여객기라고 봐요. 거기도 GPS 쓰거든요. 거기다가 2만 원, 3만 원짜리 쓰겠어요? 아닙니다. 엄청 정확한 거 쓴다고. 오차가 엄청 되게 작은 거 이런 거 쓰죠. 군에서 쓰는 거는 뭐 전투기용은 더 정확하죠. 유도탄 더 정확하죠. 알겠죠? 그래서 항상 델타 X가 델타 Y가 이 내부에 에러가 존재해. 당연한 거죠. 금방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델타 X가 부정확하다는 얘기예요. 델타 Y도 부정확하고. 그 부정확한 정도가 뭐 가격 따라 다르긴 해. 센서의 어떤 민감도에 따라, 그러니까 센서 특성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 와중에 한 번은 오케이. 내가 아까 눈 가리고 한번 이렇게 이쪽 오른쪽으로 한 1m, 뒤로 한 1m 갔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런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한 10번을 반복한다고 쳐봐요. 10번을. 보세요. 내가 이쪽으로 한 걸음, 눈을 감고 여기서 출발했어. 여러분 카메라에서. 여기서 한 걸음, 눈을 감고 이쪽 뒤로 한 걸음, 왼쪽으로 다시 한 걸음, 앞으로 한 걸음. 하면 원래는 제자리로 돌아왔어야 돼요. 한 바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했으니까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지. 근데 제자리로 안 들어와. 왜? 금방 얘기했잖아요. 오른쪽으로 한 걸음이라는 건 내 한 걸음. 얼마나 부정확해. 그리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뒤로 갈 때도 한 걸음, 앞으로 갈 때도 한 걸음. 그치? 이 부정확성이 계속 쌓이죠. 내가 몇 걸음, 하나, 둘, 셋, 네 번 했는데 이걸 내가 한 40번을 한다고 칩시다. 40번. 그러면 내 초기 위치로 다시 돌아올까요? 절대 못 돌아와요. 절대. 왜냐? 그 오차가, 센서의 오차가 쌓여요. 계속 여기 보면 n번 하다 보면, 그치? 원래라면 그냥 초기 위치에다가 그 움직인 거 그냥 다 더하면 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다가 뭐가 더 더해져요? 에러가 쌓여요. 같이. 에러가 쌓여. 에러가 같이 쌓여. 그러니까 점점 커지지, 에러가. 그래서 굉장히 로컬라이제이션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요 왼쪽에 있는 호쿠요, 이제 일본 건데요. 레이저 센서에서 유명한 게 독일의 시크사, 미국의 벨로다인사, 일본의 호쿠요사, 세 개 제품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에서는 벨로다인이라는 걸 써요. 미국 거. 수천만 원이에요. 비싼 거 1억, 2억 합니다. 그래서 무인 자동차가 아직 확 커지지 못하는 이유가 이 센서가, 레이저 센서가 너무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시판되긴 어려워요. 그런데 시크는, 금방 얘기한 독일의 시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까 벨로다인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주로 이제 로봇, 산업용에서 많이 쓰고요. 호쿠요는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이거 한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 레벨. 아까 시크는 1000만 원, 2000만 원 레벨. 벨로다인은 수천만 원에서 1억 사이, 그 정도입니다. 물론 뭐 제품마다 라인업이 다 다르니까 좀 뭐 더 싼 것도 나오고, 벨로다인에서도 싼 것도 나오고, 호쿠요에서 비싼 것도 나오지만 대충 그런 오더가 좀 달라요. 억, 천, 백, 이런 느낌. 그래서 이 호쿠요 200만 원, 300만 원짜리면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좋긴 좋아요. 한 10m, 20m에서 밀리미터 단위로 오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10m 떨어진 거에 위치 거리를 밀리미터 오차밖에 안 생기게 정확하게 측정을 해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 1mm라고 생각합시다. 1mm 오차. 아까 말한 대로 그거 한 수천 번 돌려봐요. 1mm 수천 번 돌리면 1m잖아. 미터 단위로 오차가 생기는, 쌓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요 오차, 요런 부분도 그런 거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레이저 센서는요, 요 위치, 현재 위치에서 이 레이저 센서, 이게 센서예요. 거리를 재요. 빛을 이용해서, 레이저라는 빛을 이용해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까지의 거리, 이걸 초당 수백, 수천 번을 측정을 해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여기서 보여줬는데요. 이게 레이저 센서, 이게 저가예요. 몇만 원짜리, 이거는 수십만 원 아니에요. 이거 보면 돌아요. 뱅글뱅글. 그리고 이 앞쪽에 거울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면 앞에가 거울 같아요. 여기 거울 같죠? 반짝반짝거리죠? 여기 지금 스티커 안 떴는데 스티커 띄면 레이저 여기서 빛이 나가요. 빛이 나가는 선이잖아, 빛이. 이거를 뱅글뱅글 돌려요. 이렇게 뱅글뱅글. 그래서 금방 여기 그림처럼 여기 센서가 있고 이게 뱅글뱅글 도는 거야. 360도 계속. 그다음에 여기도 쏘고 여기도 쏘고 여기도 쏘고 여기도 쏘고 여기도 쏘고 여기도 쏘아요. 오케이? 근데 이쪽 바깥쪽은 지금 장애물이 없죠. 그러니까 측정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측정이 되죠. 장애물이 보이니까. 그럼 여기까지가 10cm야. 여기까지가 9cm야. 여기까지가 8cm야. 여기가 뭐 몇 cm야. 그거를 쭉 여기까지 측정, 거리 측정해서 쭉 그거를 숫자로 나오죠. 이거 숫자로 나와요, 여러분. 물론 전압으로 나오는데 그걸 숫자로 바꿔서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이 센서의 정보는 그냥 숫자야. 198765432 198765432 이걸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초당 숫자만 막 수백 수천 개를 막 뿌려줘요. USB 통해서 막 뿌려줘.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느낌이 숫자만 보면 못 알아보겠지. 그러니까 이걸 시각화해야 되겠지. 눈으로 보이게 시각화하면 이렇게 앞에 장애물 있는 것처럼 보이네. 이게 된다고요. 그거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고등학교 때 했던 거야. 현재 위치에서 어떤 점까지 혹은 이 선까지 직선까지의 거리 측정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일단 점을 보면 점은 어떻게 하면 돼요? XY 평면에 각도 알고요.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각도 알고 거리 알면 점이 하나 찍히죠. 또 각도 알고 거리 알면 점이 찍히죠. 점이 2개 이상 모이면 선이 돼요. 그쵸? 그렇게 해도 돼. 그치? 그래갖고 이걸 쭉 모아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요렇게. AX는 B.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쵸? AX는 B. 1차 직선. 맞죠? 이런 식으로 레이저 센서를 이용해서 점들을 모아갖고 선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금방 얘기한 대로 매핑도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게 매핑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지도 그린 거잖아. 지금 여기 벽을 그린 거잖아. 레이저 센서를 위해서 벽을 그렸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걸 해봅시다. 이번에는 비컨이라는 걸 해봅시다. 비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뭔가 등대 같은 느낌이야. 등대 같은 느낌. 그 로봇 입장에서 로봇이 쭉 가는데 저기 뭐가 있어. 그러니까 전정. 아까 그 다시 숲속으로 들어갑시다. 매미산. 로봇이 내가 있어요. 봤더니 저기 전정이 보여. 근데 대충 보니까 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 사람은. 대충 그래도 보니까 한 100m인 것 같아. 이렇게 거리 여기 100m를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정의 그 모양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정이 대충 저기 있다 그런 것만 안다고 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로봇은 전정을 기준으로 100m를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다라고 봐요? 이 안에 있다라고 봐야지. 아이고 세상에. 원인데 원을 그려야 되는데 지우개를 지울게요. 나는 이 안에 있겠죠? 로봇을 기준으로 천천히 그릴게. 그치? 그렇잖아. 전정을 기준으로 내가 전정에서 100m 떨어진 걸 알았어. 그럼 그 얘기는 전정에서 여기서 100m일 수도 있고 이쪽에서 100m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도 100m일 수도 있잖아요. 빙. 그치? 근데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요? 거리만 알고 방향까지는 모르는 거야. 내가 그냥 거리 100m 있다? 그것만 하니까 이 원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참, 쏘리 이거는 로컬라이제이션이구나. 미안해요. 로컬라이제이션이랑 매핑이랑
거의 비슷해. 그래서 내가 지금 좀 헷갈렸어요. 이거는 지금 지도 그리는 거구나. 지도에 아닌데 처음에 여기 질문이 로봇이 지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비컨의 위치의 지도를 어떻게 만드느냐. 오케이. 그러면 로봇 입장에서 100m까지 100m 떨어진데 비컨이 있어. 그러니까 전정의 건물이 있어. 그리고 나서 요 옆에 비컨 이번 전정 말고 또 천문대. 그렇지. 오케이. 여기가 저기 보니까 내가 수석에 들어갔어. 저기가 전정이고 저기가 천문대네. 여기는 100m인 것 같고 저기는 한 200m 떨어진 것 같네.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요. 아까 지금 이거는 뭘 기준? 비컨을 중심으로 그렸잖아. 이건 로컬라이제이션일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지도를 그릴 때는 지도를 그린다는 얘기는 나를 기준으로 비컨의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 아까 로컬라이제이션은 비컨을 기준으로 내가 어디 있다라는 거. 전정 기준으로 나는 어디 있구나.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지도를 그리려면 내 기준으로 전정이 저기 있네. 천문대는 저기 있네. 그러니까 나를 위주로 내 주위의 지도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시점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원을 나를 기준으로 그려야지. 그래서 요즘 검은색 있네 지금. 파워포인트에 그림 이렇게 있죠?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A라고 하는 위치에 내가 이게 이제 움직인다라고 가정합시다. 가만히 있어서는 여러분 가만히 한 곳에 있어서는 지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서 지도 그리는 거야. 움직여야 돼. 그래야 정보가 여러 개가 나오거든. 보세요. 여기 있을 때 저기서 200m, 저기서 100m 떨어지고 저기서 100m 떨어져, 200m 떨어져. 천문대 뭐 전정에서 100m, 200m 떨어져 있어. 그럼 그걸 아우를 수 있는 원이 딱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움직이면 나는 움직였어. 나는 움직였지만 전정 건물하고 천문대 위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를 포함할 수 있는 또 원을 또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맞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 위치 나는 나를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지도 그릴 때 항상 나를 먼저 점을 찍고 그러면 그 주위부터 그리죠. 여러분 지도 그릴 때. 지도 새로 그린다고 할 때 내 주위부터 그리잖아. 그러면서 점점 퍼져나가죠. 그런 식이에요. 자, 왼쪽 그림보다 오른쪽 이 그림으로 한 번에 다 할 수 있네요. R1이라고 하는 내 위치에서 B콘까지 D1인 걸 알았어. 그러면 대충 그냥 산에서 내가 이제 지도 그린다고 칩시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전정이 이쯤 있는 것 같아. 한 100m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대충 이렇게 띄워놨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왼쪽 요 그림처럼 한 직선으로 한 10m를 가버려. 걸어서. 여러분 스스로 정확하게 할 수 있다. 10걸음이라고 칩시다. 한 걸음이 1m. 10걸음을 이렇게 앞으로 걸어갔어. 그럼 요쯤 되잖아요? 그럼 요쯤 됐을 때 다시 이 거리를 측정을 해보는 거야. 아까는 내가 100m라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10m를 걷고 거리를 재봤더니 90m야. 그러면 이 건물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있는 게 그러니까 건물이 위치가 아까 거랑 지금 거랑 합치면 하나의 삼각형 원이 두 개가 겹친다고 보는데 위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보세요. 처음에 원을 그리는 거야. 처음에 나를 기준으로 원을 한번 그려봤어. 물론 건물의 접하도로. 그 다음에 10m를 이쪽으로 가서 다시 또 원을 그려봤어. 그랬더니 겹치는 부분이 한 군데잖아요. 원 두 개를 이렇게 겹치면 물론 두 군데지. 여기 반대편도 겹치긴 해요. 여기 겹치잖아. 여기는 아니겠지 설마. 그치? 갑자기 10m 걸어왔는데 건물 저기 있던 게 저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저기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점이 하나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좀 걸어가서 다시 해갖고 원 그리면 돼. 끝이야. 되게 쉬워. 그런데 이거를 문제가 뭐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거리 오차 아까 뭐 내가 10걸음 걸으면 10m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닐 수도 있죠. 9m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오차 때문에 지도가 어그러져요. 좀 이상해져요. 그렇지만 로봇은 그래도 좀 정확하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이 지도가 점점 잘 그려집니다. 이 지도 그리는 거 나중에 우리 실습할 때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도 해볼 수 있고 여기 우리 터틀봇이 기본적으로 지도 그리는 거를 옵션으로 뭘까 데모로 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려보면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레이저 센서가 보여. 물론 빛은 안 보여요. 레이저는 눈에 안 보이는 요 레이저 쓰는데 안 보이는데 하다 보면 막 지도를 막 지가 그려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뿌려주거든요. 그럼 보면 지도가 얘가 움직이면서 지도가 막 생기는 게 보여. 되게 신기해. 근데 보면 지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똑바른 지도가 안 나와요. 약간 틀어져 이렇게. 그게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오차가 쌓여요. 오차가 쌓여서 이 복도가 우리 이제 학교 복도가 직선일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면 길이 이 복도가 약간 이렇게 휘어. 그리고 우리 전정관이 네모잖아. 이렇게. 그러면 출발해서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오면 지도가 이렇게 해서 지도 그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통로가 만나야 되잖아요. 원래. 이게 틀어져요. 오케이? 그게 오차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이 오른쪽 밑에가 바로 그겁니다. 지도 그리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지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파란색이 진짜 정확한 지도. 원래 설계도. 그 다음에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로봇이 그린 거예요. 레이저 센서를 이용해서. 보면 점으로 보이죠? 왜냐면 아까 레이저 센서는 점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빛을 쏴서 그 점까지 거리. 빛을 쏴서 거리 측정. 빛을 쏴서 거리 측정. 그래서 점으로 표현돼요. 그런데 여기 이 한 부분을 확대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확대해서 보니까 이상해. 여기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보니까 요 파트 여기를 확대해서 보니까 막 얼룩덜룩해. 그치? 특히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막 얼룩덜룩하네. 확대해서 보니까 이게 확대한 그림이에요. 여기 슬라이드에 보면 이게 확대한 거죠. 이게 어디를 확대했냐면 이 부분. 지도 여기를 그렸더니 이상해. 이상한 이유는 다양해요. 빛은 뭐가 문제냐면 유리를 통과해요. 그래서 유리벽은 측정을 못해요. 레이저 센서. 이 비싼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가 유리는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가끔 유튜브에 웃긴 영상 나오잖아. 사람 막 달려가다가 유리에 꽉 부딪히는 거. 문 있는지 몰라갖고 너무 깨끗해서. 레이저 센서도 똑같습니다. 레이저 센서도 유리를 디텍트를 못해요. 인식을 못해서 그냥 뚫고 가요. 지금 이것도 여기 지금 5차 그림 오른쪽 밑에 있는 것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또 커튼이다. 커튼이 있어. 커튼인데 바람이 불어. 그럼 찰랑찰랑하지. 이거 측정할 때마다 다른 거야. 사람은 아예 저 커튼이네. 그건 뭐예요? 지능이 있어서 그런 거지. 경험, 지능이 있어서. 커튼 뒤에 벽이겠네. 그쵸? 그걸 인식하지만 얘는 지능 없죠. 아직. 여러분이 구현을 안 했으니까. 지능 없고 센서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커튼이 잔잔할 때는 측정해서 거리를 정확하게 알았어. 근데 바람 불어가지고 찰랑거려. 그러면 측정할 때마다 계속 달라지네. 거리가 막 왔다 갔다 하겠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슬라이드의 오른쪽 하단에 보이면 점들이 막 이렇게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오차가 생겨요. 여러분 오늘 소개하는 거 했는데요. 굉장히 쉽죠? 오늘 쉽지 않았어요? 자, 다음 주부터 어려워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조금 소개하는 거 할게요. 아직까지는 좀 진정하라고. 겁먹지 말라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강의 자료 새로 올릴 겁니다. 좀 이론을 좀 위주로 할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그거 강의 자료도 올릴 테니까 하면 되고요. 오늘은 강의 좀 일찍 끝났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어요? 없어요? 오늘 되게 쉽게 설명하지 않았어?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목요일 날 봐요. 목요일 날 강의할 강의 자료는 내가 올릴게요. 오늘이나 내일. 좀 업그레이드해서 또 올리려고. 그래요. 목요일 날 봐요.